자, 윤석열 기자회견에 대한 뒷말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내가 그렇게 무서웠습니까? 뭐 국회로 절 불러주십시오 막 이런 거. 그래서 윤호중 원내대표가 그랬죠. 버채지 마시오. 곧 부르겠소. 아, 근데 그것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윤석열 이자의 멘탈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거야. 야, 뉴스버스는 인터넷 매체잖아. 이왕 나를 공격할 거면 뭐 메이저 언론 통해서 공격해봐.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뭐 도대체 무슨 밥 막걸리야 무슨 뭐 쌀 막걸리야 씨. 처음부터 대형 언론에 제보했어요. 이게 맥락은 전혀 안 맞는 거거든요. 저게 어제잖아요. 네. 어제 하루 종일 하여튼 여러 가지 기자회견들로 저희가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저는 저 윤석열 후보의 태도를 보면서 야, 이 30년, 40년 가까이 그 검찰로 살아온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예요. 전 국민을 마치 범죄자 다루듯이 했던 그 태도 그대로 보여줬고 또 하나는 저 메이저 언론을 언급하면서 이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거예요. 기존 인식 자체가. 그리고 모든 멘트가 제가 예전부터 느꼈는데 처음 기자회견 했던 그 정치 참여 기자회견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80년대 이상을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요. 말투나 행동이나 아주 그 완전 군사 독재 시대 때 냈을 만한 그런 행동들을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박정희 향수를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지지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내용보다 태도가 남는 것인데 많은 분들이 놀랬을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기자회견문을 준비해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무대에서 하지를 못하고 백브리핑 공간에서 지 나오는 대로 짓거린 거예요. 화만 내. 여기 이제 그 분칠 안 한 윤석열 뭐 이렇게 표현을 했던 이유가 정제되지 않은 이야기. 그러니까 여기에 뭐 자기가 뭐 나한테 공작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쓰긴 했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은요 여러분들 그 머니투데이 종이신문 아니잖아요. 인터넷 매체예요. 아시아경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조선일보 같은 뭐 그러니까 조중동 아니면 MBC, KBS, SBS 같은 방송을 통해서 하지. 이것도 말이 웃긴 게 작년에 검은 유착은 MBC가 터뜨린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때 뭘 하려고 뭐 권한 유착으로 이제 프레임 바꿨었는데 어쨌든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 하지 왜 나 이렇게 말하는 그 정치인은 처음 봤어요. 저는 좀 약간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데 윤석열이 왜 메이저 언론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뭐 한 두세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지금 고발 수사 고발 사주 의혹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섣부르게 메이저 언론들 뭐 특히 본인이 생각하는 조중동 같은 경우 이거 관련해서 나를 건드리지 말아줘라라는 좀 사인을 보내고 싶었다는 생각이 좀 처음에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한 다른 걸로는 이 메이저 언론한테도 이 내가 와이프 문제나 장모 문제 관련해서 메이저 언론들이 건들고 있지 않지 않느냐. 나는 좀 1타 2피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날 이제 그 기자회견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이 분노나 이런 것들이 다스려지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서 뛰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참 상당히 우려하고 공감했을 것이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위험천만한 얘기긴 하지만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거에 하나 더 포함시키고 싶은 게 메이저 언론은 본인이 검찰 쪽에서 캐비넷 속에 뭔가 들어있어서 컨트롤이 가능한 무엇이 많이 있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사인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살짝 그런 생각, 메이저 언론이라고 언급한 것 자체를 조중동에게 저는 보내는 사인이라고 봤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엄밀히 따지면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 폄하하는 게 아니지만 약간 연로하신 분들 그리고 뭐 이런 거에 대해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들이라 생각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인터넷 매체 여러분도 잘 모르는 데에서 그냥 뭐 말하는 거짓말입니다. 메이저 그 메이저의 기준도 말하지 않고 뭐 대형 언론사만이 여러분들이 믿으세요. 아마 여론 조작을 여러분들이 당하세요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여기도 특권의식이 있는 거죠. 그 전에도 보면은 뭐 가난한 사람들한테
조금 유통기한 지난 것들 먹어도 먹게끔 권리를 줘야 된다. 120시간 노동 이런 거 이어가지고 언론사마저도 이제는 약간 큰 언론사와 작은 영세 언론사를 또 구분짓는 이런 특권 의식을 좀 구분시켜 주시는 네. 센스를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나는 뭐 그렇게 고도의 거기까지는 아니다. 이덕춘 분석처럼 고도의 그런 게 아니고 그거 자체가 퇴정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간단히 말하면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죠. 저 사람 말 그렇죠. 믿을 수 있냐? 뭐 메이저 언론사가 보도한 것도 아니고 인터넷 자그마한 매체가 보도한 거 신뢰성 없다라고 이렇게 치부를 하면서 사실 싸잡아서 그 인터넷 기반의 매체들을 다 공격하는 그거 만약에 이 이야기를 민주당 주자들이나 아니면 뭐 조국 장관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다면요 거의 가루가 됐겠죠. 그렇죠. 근데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니었고요. 문제는 거기다가 하나 더 이야기하면 뭐 그 성격이랄까 이런 게 이제 이런 거죠.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당함일 거예요. 나 죄진 거 없어요, 여러분. 저 홍준표한테 표 주지 마시고 저한테 주세요 하는 그런 여론조사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지지율이 떨어지면 결론적으로 윤석열의 효용성은 완전 떨어지거든요. 뭐 컨텐츠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홍준표한테 표 옮겨가지 마세요. 저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라면서 이제 소위 문재인 정부와 싸우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죠. 근데 그들이 보기엔 당당함인데 우리가 보기엔 뻔뻔함이잖아요. 지금 이따가 뒤로 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대검에서 나온 건 맞아요. 어떤 논란의 여지도 사실 없고 지금 다 받아들이는 분위기예요. 그러면은 그 손준성한테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이 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뭐 그게 몰랐더라도 하는 가정 자체가 불편한 거야. 이건 윤석열이 시킨 거 맞아요. 그거를 법적으로 증빙할 수 없을 뿐이죠. 나중에 나가게 되더라도. 그러니까 뭔가 뻔뻔함이 너무 도가 지나친 데다가 이 비호감성은 그런 거거든. 사람들이 지금 주위 분위기가 다 그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다수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야 윤석열 정말 검찰총장 어떻게 했던 거냐. 그러니까 그 비호감성이 높은 상황에서 윤석열이 저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고 화를 내고 막 삿대질하고 막 이런 짓이 있잖아요. 이게 뭔가 그 일부 극우들한테는 야 멋있다 진짜 사나이드 할지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저 미친놈 아니야? 자기 누가 봐도 지가 시킨 것처럼 보이는데 화를 내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뭐 저 최강욱 의원 대표 이야기처럼 똥낀 놈이 속낸다고. 보통 방귀 낀 놈이 속낸다던데 우리 최강욱 대표님은 또 다르게 표현하셨죠. 방귀를 더 좀 좀 세게. 크게 근데 힘주고 하면 똥이 나오죠. 이런 상황 때문에 아까 잠깐 띄웠던데 홍준표 지금 후보가 얘기하는 게 오히려 너무나 정상적으로 보이니 참 큰일입니다. 지금 도둑이 재벌거리는 것 같은 상황이고 근데 이제 윤석열 뇌피셜을 좀 생각해 보면 지금 인정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다고 모른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인정하면 판이 끝날 거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고 모른다고 하면 예를 들면 모른다는 말은 사실은 간복이나 아니면 자기 무능력함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보통 모른다고 하면 너 뭐 갖고 있어? 한번 제시해봐. 한번 보게. 기억이 안 난다. 모른다는. 그리고 뭐 있는 거 한번 내봐. 이런 얘기거든요. 자신감 없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니까 할 수 없고 결국은 자기 지지자들한테도 흐트러지지 말고 모여 있어. 그렇죠. 조중 너희들도 가만히 있어. 아직 거기 올라타면 안 돼. 그런 사인을 주려면 결국은 강하게 부인하는 수밖에 없고 내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까 그 푸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도 지금 상당히 어제 오히려 윤석열 기자회견을 보고 좀 불안한 감을 느낄 수도 있었다는 게 뭐냐면 지금 본인의 잘못을 약간 정치권의 잘못으로 치환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윤석열이. 그런데 그러면서 과거의 버릇이 다시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런 말 했잖아요. 개문서 공작 나 하나 제거하면 정권이 창출되나? 이 얘기를 한 거는 결국 국민의힘한테 말을 한 건데 저는 여기서 속으로 박수를 쳤어요. 역시 성격 나오는구나. 무슨 얘기냐면 그 청와대 쪽에 이제 조국 장관님을 장관 하지 말라 하라고 했을 때 청와대에서 그렇게 안 하니까 내 말 안 들어? 나 삐뚤어질 테야라고 행동을 한 것이 이번에 그런 뉘앙스가 좀 나온 것이 아닌가. 국민의힘 당신들 나 보호 안 해줘? 나 만약에 이대로 놔두면 나 어차피 30% 40% 쉽게 못 물러나. 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어. 이렇게 하면서 아나무도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 그것이 어떻게 좀 일부 나왔다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한테는 야 이거 우리도 윤석열의 맛을 보나?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는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나는 어제 기자회견으로 윤석열의 정치적 효용 가치는 상당 부분 빠졌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게 어떤 위기 대처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어떻게 이걸 헤쳐나가느냐. 아니, 논란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빼도 박도 못하는 윤석열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자회견문에 정제된 글을 써가지고 와서 설사 자기가 안 했다고 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검찰총장이었던 시절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 사죄드린다. 하고 점잖게 나가면요. 뭔가 이를테면 그런 거잖아.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윤석열을 극렬히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지율 안 바꿔요. 지지를 안 바꾼다고. 문제는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잡는 용도였다면 조금 더 대처가 좀 성숙했으면 좋았는데 지가 불편하거나 한 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 캐릭터들 주위에 있잖아. 윤희숙하고 그렇지. 똑같죠. 똑같은 성역 나는 성역이야. 나를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어. 막 좀. 짖잖아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코너에 몰리면 구석에 몰리면 쥐새끼도 문다고 해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런 짓을 보여주면은 국민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가 기자회견하면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자기 말을 믿습니까? 자기 지지하는 사람만 믿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투표에서 윤석열을 바라보는 사람들. 야, 저거 대통령 되면 저거 큰일 나겠구나. 근데 완전히 독재자 스타일이잖아요. 누가 봐도 지 잘못 같은데 화를 내는 거야. 이게 내가 봤을 때 어제부로 저는 굉장히 많은 이제 지지율이 빠지는 현상이 이제 계속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거기에 더해서 옆에서 많은 참모들이나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푸나님 말씀하신 지적들을 저는 윤석열 전 총장한테 분명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코너에 좀 몰렸지만 우리 지지자들이나 어떤 국민의힘 지지자들 쪽에서 봤을 때는 아주 능숙능란하게 신뢰감 주면서 회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렇다면 어떤 말씀하신 것 정제된 어떤 그런 프레임으로 가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김웅 하는 거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기사는 계속 쏟아져 나와. 그러니까 그냥 질른 거죠. 이러지 않았을까. 쉽게 표현하면 뭐 내가 바지를 벗어 보일까요? 뭐 이거긴 한데. 똥배 보여주고 싶은 심정. 아무튼 웃긴 거고 여기서 이제 홍준표가 지그시 보면서 이제 팝콘 각으로 윤석열한테 한마디를 거듭니다. 페이스북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팝콘각이죠. 적폐 수사를 지휘하면서 문재인 정치 공작의 선봉장을 자처하던 분이 고발 사주 사건에 아직 직접 연루되었다는 혐의도 없는데 갑자기 중대 발표하듯이 언론 앞에 나타나 메이저 언론도 아닌 허접한 인터넷 언론이 정치 공작한다고 언론과 국민 앞에 호통치는 것은 든든한 검찰 조직을 믿고 큰소리치던 검찰총장 할 때 버릇 그대로입니다. 네거티브 대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실언이 아니라 옛날 버릇이 나와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여기는 군림하는 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받들어 모시는 정치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거 그런 대비 효과 있잖아요. 홍준표가 정상으로 보일 정도. 그분도 사실 검찰 출신인데 그렇죠. 근데 이게 제가 이번 대선 구도를 저는 확실하게 세웠어요. 검찰당 대 민주당. 근데 그거 지금 저기서 요약 한 줄 딱 해줬잖아요. 법에 군림하던 검찰 그 모습 그대로다. 근데 저는 지금 시간상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뭐 낙마하거나 드랍할 시간이 여기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쪽 후보와 윤석열 후보 구도로 갈 텐데 국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정치 탄압을 받는 희생양의 모습을 보이려고 했으면 그렇게 호통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정치 공작인데 라고 하면서 점잖은 표현을 썼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또 현혹될 수 있었을 기회였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대한민국의 검찰의 민낯, 검찰당의 모습 그걸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홍준표 씨는 지금 밥 안 먹어도 배부른 상황이 됐을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속으로는 굿이나 먹고 떡이나 먹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저렇게 워딩하면서 본인 스스로 이제 한 수 위다 준비된 어떤 그럼요. 국민의힘의 후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더불어서 여기다가 나 어떤 품격 있는 사람이야라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어서 정말 해피한 시간을 좀 보이고 있지 보내고 더군다나 있지 지금 않을까. 이 윤석열의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된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가 보수 후보 적합도에서 윤석열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기도 해요. 뭐 야권 쪽에서 지지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홍준표 씨는 윤석열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지금 충만한 시기인데다가 진짜 기대되는 상황 한번 보실래요? 윤석열하고 홍준표가 토론한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집요하게 공격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기자회견 같은 짓 한다. 똑같이 이제. 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왜 리스크가 되냐면 화가 나는 것을 참지 못하고 뭐 그러면 형님 뭐 뛰지 말정도 뭐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아져요. 옛날에 형님은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러면서. 그 홍준표도 같이 논설은 갔잖아요. 이러면서. 그리고 홍준표도 예전에 대선 토론할 때 문재인 대통령한테 버릇없이 본인보다 이런 것처럼 이런 습관이 나오면 재밌죠. 네. 조국 장관의 페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국민들이 시청하는 기자회견에서 내가 무섭냐고 원성을 높인 이유. 우습다 웃어 정말. 그에게 국민은 자신 앞에서 눈치 보고 벌벌 떨던 비루한 괄호 열고 잠재적 피의자일 뿐이다. 그에게 기자는 단독 구걸하고 술 얻어먹는 관리 대상일 뿐이다. 하물며 메이저 언론도 아닌 한낱 인터넷 언론 따위야. 요컨대 그는 국민과 언론을 무서워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점에서 내가 무섭냐고 라는 질문은 날 무서워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겁박의 다른 표현이다. 뼈를 때리셨습니다. 실제로 그 대체 이놈 웃긴 게 어떤 그 시대적 흐름에서 있잖아요. 정의신문에서 인터넷으로 옮겨가고 실제로 이 유튜브 같은 데서요. 그런 메이저 언론의 뉴스 시간에 그 뉴스보다 일반적인 이런 채널들의 실방 시청자가 더 많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어떤 시대적 흐름이 있는 거고 여기 메이저 언론 뭐 인터넷 언론 구분하면서 알왈거리는데 이자의 그 뭐랄까 기본적인 뇌 구조가 그냥 그대로 드러난 일종의 사건이 이 자체가 사건. 그 많이 부족한 캠페인이에요. 이낙연 후보 측도 굉장히 안타까웠던 건데 그 블랙리스트라고 왜 작성되다시피 했던 캠프 측에서 흘러나왔던 우리 진보 매체 언론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윤석열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거죠. 그 메이저라고 하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언론 외에는 다 언론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순간 본인의 적을 더 많이 만드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씨 이 태도가 결국에는 윤석열 리스크를 더 키우고요. 그러면서 윤석열이 이제 홍준표한테 뒤집히는 저는 그 어젯밤에 나름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신발을 받으려고. 딱 기도를 했는데 홍준표가 나오더라고. 아 내가 저쪽 후보는 누구일 것인가 딱 기도를 했는데 홍준표가 보이더라고. 확실해요. 윤석열 이따가 그 이야기는 밤 9시 방송에 좀 제가 해드릴게요. 이쪽은 안 보셨어요? 어? 이쪽은 안 보셨어요? 이쪽에는 잘생긴 남자가 나와요? 이쪽에는 있잖아요. 머리가 저 희끗희끗하면서 뭔가 SNS 되게 잘을 했다. 축구 그리고 지금 그 잠깐만 보여. 농구 공부하는 거 도사 아니야? 맞네. 보여 지금 잠깐만 기다려봐 지금. 근데 여기가 서울은 아니야 사시는 곳이. 아. 서울은 아니야. 서울은 아니야? 서울은 아니야. 고향이고 호남이시고. 근데 이분이 그 태어난 곳이 제 본관이랑 그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